안녕하십니까, 설악산적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가 사용하고 있는 G스펙의 내부 세팅 내용을 한번 잠깐 이야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VSR 세팅 전문가분들은 더 이상 보지 마세요. 제가 사용하는 G스펙은 기본적으로 팀에서 허용하고 있는 규정에 맞춰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 강화 세팅을 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강화 세팅을 안 하고도 노멀 상태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 규정이기 때문에 일단 강화 제품은 완전히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얻는 이득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VSR은 실린더 내부에 강화 제품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 실린더 코킹 시에 마루이 노말 제품과는 전혀 다른 껄끄러움이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바로 노말 실린더 내부에 들어가 있는 강화 피스톤과 강화 스프링 가이드, 그리고 고탄성의 스프링에 의해서 생기는 증상인데요.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또다시 실린더 자체를 옵션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저희 팀 내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굳이 고탄성의 스프링을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실린더 내부는 그냥 노말 제품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주 부드러운 코킹을 할 수가 있죠. 속사도 가능합니다. 실린더 내부 부품이 노말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굳이 트리거 박스도 강화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트리거 박스도 그냥 노말 제품을 그냥 사용을 합니다. 트리거 박스 이야기가 나와서 한 가지 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모르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VSR 노말 트리거도 트리거의 이동 거리 세팅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면 자, 이쪽에 트리거 스트로커가 있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트리거의 거리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위에 동그란 구멍을 보시면 위에 것이 시어고요, 밑에 것이 트리거입니다. 현재 노말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 거리가 많이 길어요. 자, 일단 작동하는 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현재 장전이 된 상태고요. 트리거가 이동하는 모습이나 거리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위쪽에 시어가 풀리는 것도 한번 같이 확인을 해 보세요. 자, 트리거가 풀리기까지의 이동 거리가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까지. 이걸 좀 더 짧게 사용하고 싶으시면 스트로크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에 육각 렌치를 이용을 해서 저 구멍을 보시고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밀어주시면 자, 아래쪽 트리거가 앞으로 가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걸려 있을 정도로까지만 딱 세팅을 하고, 자, 이번에는 트리거의 격발까지의 트리거의 이동 거리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아주 민감해졌죠?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스트로크의 길이를 짧게 세팅이 가능합니다. 뭐 원하시는 거리만큼 이런 식으로 육각 렌치로 조절을 하시면 되고요. 요 앞부분에 있는 건 뭐 트리거의 압력 정도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크게 뭐 차이 나는 부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부분에 트리거 풀은 굳이 사용을 안 하셔도 되고요. 스트로크 같은 경우는 본인의 감에 맞게 세팅을 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제 지난 영상에 보시면 피스톤이랑 시어를 교체한 영상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사용하는 제품이 중고로 구매를 한 제품이라 제작 연식도 오래됐고 사용한 기간도 길어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교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교체된 제품들도 노멀 상태의 제품들로 이제 교체를 했습니다. 보면 영상 보시면은 중국제 카피 제품들로 교체를 했는데 사실 마루이 제품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국제 제품으로 교체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스나이퍼건의 또 하나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호프업 챔버와 이너 바렐. 스나이퍼건이기 때문에 이제 잘 맞아야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타이트한 초정밀 이너 바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뭐 제품에 기본 포함되어 있는 황동 이너 바렐을 그냥 사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마루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탄착군을 형성을 시켜줄 정도로 내부 자체가 아주 정밀하게 가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냥 마루이 제품을 사용을 하기로 했어요. 흔히들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그 정밀 바렐에 대한 기준입니다. 보통은 내경이 작을수록 정밀 바렐이라고 이야기들을 하시는데요. 이 정밀 바렐의 기본은 이 바렐 내부가 얼마나 정밀하게 가공이 되어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내경이 작은 바렐들은 타이트 바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경이 작다고 절대 좋은 바렐이 아니고요. 결론은 이너 바렐의 내부가 얼마나 정밀하게 깔끔하게 가공이 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마루이는 내경이 조금 넓지만 아주 훌륭한 제품입니다. 다음은 호프업 챔버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기본적으로 마루이 호프업 챔버를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사용하는 이유는 일단 마루이 자체가 가공에 대한 정밀도가 높고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정밀한 CNC 가공을 한 챔버들도 있기는 한데 이런 제품들은 보면 그 호프업 조절이 좀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탄창을 빼서 아래쪽으로 육각 렌치를 넣어서 조절을 한다든가, 또는 별도의 가공을 통해서 위에 별도의 그 나사 같은 걸 박아서 조절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마루이의 기본 호프업 레버는 사이드에서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조절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그 장점은 국내 이 에어소프트건 서바이벌 게임의 여건상 높은 탄속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낮은 탄속에서 순간적으로 탄의 조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제 게임 영상에도 보시면은 제가 가끔 이렇게 레버를 조절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순간순간 탄의 사거리를 좀 조절을 합니다. 사실적으로 그렇게 조절을 하면 탄착군이 많이 흐트러져서 좀 무의미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굳이 적을 맞춘다기보다는 적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정도는 되기 때문에 가끔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품이 중고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바디는 마루이 제품을 사용을 하는데 그 호프업 누름 레버가 있습니다. 기존 마루이 제품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용 연식이 오래돼서 그렇겠지만 양쪽으로 나와 있는 돌기 한쪽이 짧아서 이렇게 탄이 자꾸 한쪽으로 치우치는 현상이 있어서 일단 저는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한 제품은 메이플리프사에서 나온 CNC 호프업 암이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마루이 제품보다 이 누름판이 이제 원형으로 라운드가 딱 이쁘게 져 있어요. 전용 메이플리프사 전용 호프업 고무를 사용하면 좋기는 한데 이 제품의 문제가 자사 제품 호프업 고무와 사용을 하면 호프업이 좀 많이 먹는 경향이 있어요. 아무래도 중량탄으로 바꿔야지만 이제 제대로 탄이 이제 나가더라고요. 근데 팀 규정상 중량탄을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제품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AIP라고 하는 홍콩제 제품입니다. 추천해주신 건샵 사장님께서는 보라돌이와 비슷한 재질의 가격도 싸고 성능도 좋다, 성능도 괜찮게 나온다고 해서 일단 받아서 이번에 세팅을 해봤는데 이 제품 실제로 만져보니까 보라돌이보다는 약간 더 경도가 높아요. 탄속 측정을 해봐도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AIP 제품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좀 더 사용을 해봐야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세팅을 끝냈습니다. 별거 없죠? 호프업 고무, 호프업 레버는 교체를 안 할
품목 중에 하나였는데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스프링, 이게 답니다. 굳이 많은 비용을 들일 필요 없이 기본적인 제품만 선택을 해서 일단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크게 불만은 없습니다. 저는 총 3개의 VSR용 탄창을 사용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는 원래 제품에 있던 마루이 거고요. 마루이 제품도 솔직히 비싸진 않아요. 11,000원 정도 하는데 그때 시어 세트 중국제를 구매를 하면서 그냥 한번 사봤던 놈이 이 바텐용 제품인데, 요거는 마루이 제품하고 좀 안 맞아요. 요 면을 좀 갈아주셔야 잘 들어갔다가 잘 나옵니다. 안 그러면 안에서 걸려갖고 억지로 이렇게 빼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리고 보시면 구멍이 하나 있는데, 스나이퍼건 인디게이터를 만들어 보겠다고 지금 구멍을 뚫었는데 실제로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이렇게 구멍을 보면 탄이 보이거든요. 근데 탄이 없어지면 위로 딱 4발이 남기 때문에 알아서 탄창을 교환을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거의 탄이 안 나가서야 그때서야 탄창 교환합니다. 그리고 요 하나는 형상은 정확하게 마루이 VSR과 맞아 떨어집니다. 뒤쪽 돌기나 이런 부분들이. 근데 바텐은 뒤쪽 돌기 부분도 마루이랑은 좀 다르고요. 요 놈은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요. 근데 아직 어디 제품인지 모르겠는데 국내에 들어오는 스나이퍼건 카피품이 바텐하고 웰사의 MB03 그리고 MB02 웰사 제품으로 그냥 추정이 됩니다. 근데 아주 잘 맞아요, 마루이 제품에.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마루이사의 VSR G스펙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굳이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게임에 운영하기 위해서 스나이퍼건에 대한 과다한 투자를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보셨다시피 몇 가지 세팅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게임에서 운영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사실 이 국내 에어소프트 서바이벌 게임에서 스나이퍼 운영하기는 솔직히 상당히 힘듭니다. 국내 여건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 팀 내에서도 운영을 잘 안 하고요. 그리고 교류존이나 연합전 같은 데에서도 일단 스나이퍼 운영 자체를 배제를 시키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나이퍼건에 대한 과도한 세팅이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을 수 있는 거죠. 일단 즐길 수 있는 만큼 적당히 투자해서 즐기시라고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 봤습니다. 일단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제가 계속 조금씩 교체를 해 가면서 이제 가장 적당한 부분이 이제 만들어졌을 때에는 다시 한번 더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설악산적이었습니다.